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반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앞서 배웠듯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식의 적정한 가격대를 찾고 지지와 저항 라인은 어디인지, 우리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분석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사업적으로 발전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는가, 이런 안정성적인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본적 분석의 경우에는 크게 나누면 질적인 분석과 양적인 분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양적인 분석을 먼저 말하면 숫자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재무제표를 보면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와요. 매출액은 얼마이고, 당기순이익은 얼마이고, 적자폭은 얼마나 커졌으며, 흑자폭은 얼마며, 안정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다 볼 수 있는 것들, 퍼는 몇인지, PBR은 몇인지, 네, 이런 것들이고요. 앞서 배운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양적인 분석이 다가 아니라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 질적인 분석도 매우 중요하죠. 이 질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딱히 숫자로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가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이 어떤지, 산업 동향은 어떤지, 이 회사의 노사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거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글로벌 경제 상황은 어떤지, 하다못해 정치 상황은 어떤지, 오너의 마인드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기본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질적인 측면을 보려면 우리가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게 바로 뉴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뉴스 분석법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 분석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질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뉴스를 보는 데 있어서 이런 뉴스는 저렇게 해석하고 저런 뉴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것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뉴스의 종류를 보면요, 과거형이 있고요, 현재 완료형이 있고요, 미래형이 있고요, 미래 암시형이 있어요. 네, 이거 좀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배우던 그런 거 같긴 한데 어쨌든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과거형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인 거죠. 어떤 내용으로 인해 주가가 올랐다, 아니면 그 기업이 뭘 했다, 이런 그냥 과거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있어요. 이런 과거형 뉴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보고 주식 투자를 하면 말 그대로 그거는 남들 설거지만 해주는 겁니다. 이미 주가에는 이 기업의 사항들이 다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현재 완료형의 기사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지금 현재까지 뭘 해온 것들을 말하는 게 있죠. 이것도 과거형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료가 이미 소멸되면서 이 뉴스가 나오는 순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여기서 말하는 뉴스가 대부분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는 데 있어서 과거형, 현재 완료형에 들떠서 이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대, 이런 뉴스를 보고 남들 다 사는 것 같으니까 그 주식을 사는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의 형태가 미래형이 있고요, 미래 암시형이 있는데요. 미래형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림이랑 마니커가 중국에 삼계탕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미 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3개월 뒤부터 삼계탕 수출을 시작한다, 이런 류의 기사죠. 그래서 이 부분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고요. 그 미래의 일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쉽게 말하면 소문에 가까운 그런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물론 신중해야 됩니다. 미래의 계획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뉴스를 보고서 이거 대박인데 이 주식 사야지 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미 많이 올라서 그때부터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래 암시형의 경우에는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추측성 기사들인 걸로 보이는 거죠.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뭘 준비하고 있다, 이런 류의 기사인데요. 네, 이런 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소문이에요. 소문이 뉴스로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참 많죠. 왜냐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주식시장의 수급이 그로 인해서 강하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거의 위험성은 뭐냐면 확정적인 미래에 대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어그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걸 보고 들어가서 투자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과거형, 현재 완료, 미래형, 미래 암시형 말을 했지만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 과거와 현재 완료형을 봤을 때는 주식을 사지 말고 오히려 파는 것이 좋다. 그리고 미래형이나 미래 암시형을 본다면 그래도 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그냥 편협한 구분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금융위기 때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한들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미 내가 보는 그 주식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 그때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이 뉴스 역시도 다른 기본적인 분석이나 기술적인 분석과 병행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뉴스를 볼 때도 해당 기업의 그런 관련 뉴스만 보지 말고요. 업종 전체에 관한 뉴스라던가 아니면 경제 전반에 대한 뉴스들도 더불어서 보시는 게 좋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